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요.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3억대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오늘은 중복 청약 화성 태안 오미린 센트포레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입지가 우수한 곳에 위치를 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제목에서 보다시피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있고 84제곱미터의 그 분양 물량들이긴 하지만 이 분양 물량의 가격이 4억대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억대의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지만은 단점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성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중복 청약이 가능한 태안 오미린 센트포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 자금 그리고 생활 반경에 맞는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청약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양 물량의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제 화성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점역에서 좀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긴 좀 힘들지만 병점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이제 태안 3지구의 B1 블록하고 B2 블록으로 이제 두 개의 블록이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총 1300세대예요. 그래서 세대수는 좀 괜찮은 세대수라고 보여지고, B1 블록 같은 경우에 650세대, B2 블록도 65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블록, 2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두 개의 블록을 합치면 이제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아파트의 세대 구성 자체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이제 총 층수 같은 경우에는 15층까지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84제곱미터로 단일 평형이에요. 단일 평형이면서 가점제가 75%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25%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입지적인 자체가 아주 우수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다른 핵심적인 입지적인 측면에 있는 그런 분양 물량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주 시기는 2023년 3월과 4월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을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가 병점역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녀온 것이 이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을 다녀왔어요. 여기 이제 복합 업무단지가 상업시설들하고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 병점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제곱미터가 7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의 아파트인 병점 아이파크 캐슬하고의 비교하기에는 입지적으로 다소 병점역하고 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원블록과 투블록이 이렇게 입지를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데 유사 거래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84제곱미터가 5년차 정도 됐는데 이제 4억선을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B1 블록과 B2 블록이 이제 3억 후반대의 아파트 가격이기 때문에 인근의 아파트와 비교를 한다면 분양가 자체가 아주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이런 체계적인 그 지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공원, 그리고 상업시설, 중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4억이 안 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가격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일부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이제 이 아파트의 위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치가 다소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변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우미린이라는 브랜드가 1군 건설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고, 그리고 평면 자체가 그렇게 이제 살펴보겠지만 평면 자체가 괜찮은 평면 같은 것을
물량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채택을 하게 됐을 때는 실거주 여건이 된다면 저렴한 3억대의 34평형의 33평형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러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우수한 입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고 보여지고 인근 주변 시세의 가격보다 5년차 된 아파트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분양가 자체가. 그리고 이 5년차와 지금 비교를 했을 때 이 아파트는 2023년인가요? 2년 후,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그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차이는 가격 변동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의 입지는 입지는 우수하진 않지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또 공원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부 가격의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쪽 부분에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입지 측면이 너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등한시 하지는 마시고 한번 현장을 돌아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이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게 된다면 이쪽 지역의 1300세대 이 아파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검도를 보게 되시면 1300세대이기 때문에 1단지하고 2단지가 이렇게 연계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에 주차 공간이 없는 쾌적한 안전한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요새 최근에 지상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없지만은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상에 주차장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놀기에 편한 그런 주거 생활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1단지이고 우측에 보시는 것이 2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지 배치도에서 그렇게 크게 특출난 부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B1 블록 같은 경우에 세대수를 보게 된다면 84A, B, C타입이 218세대, 216세대, 216세대로 이제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B2 블록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이 이제 545세대로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84B 타입과 84C 타입은 그렇게 많은 세대 구성이 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동간거리가 그렇게 짧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간거리 같은 경우에도 적정 규모의 동간거리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배치도라고 보여집니다. 평면도에 앞서서 발코니 확장 금액하고 추가 선택 품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새 같은 경우에 이 발코니 확장 금액에서 장난을 치는 건설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뭐 4천만 원, 5천만 원, 뭐 말도 안 된다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너무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발코니 확장 비용을 이제 추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다행히 발코니 확장 비용이 그렇게 비싼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200만 원, 1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추가 선택할 수 있는 개별 품목이 이제 창고라든가 팬트리 같은 부분, 냉장고, 뭐 수납장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다 개별적으로 옵션비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그 가격대는 무겁진 않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분양가가 이제 84제곱미터가 4억대를 넘지 않기 때문에 3억대의 아파트, 서울이나 수도권의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저렴한 분양가 책정된 거는 좋은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과 비교를 해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되는 그런 체계적인 지구가 이루어지는 곳에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건설되는 곳에 분양 가격이 책정된 것은 좋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리고 발코니 확장 비용도 그렇게 비싸다고 보여지진 않지만은 이 추가 선택 개별 품목들이 이렇게 너무나 세분화돼 있어가지고 비용이 좀 비싸게 부과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패키지 같은 것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됐을 때는 주방 패키지가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670만 원, 가구 패키지를 하게 된다면 뭐 400만 원을 해서 이 주방 패키지와 가구 패키지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전세나 뭐 매매를 할 때도 이
시스템 에어컨을 하는 게 좋고, 워낙 온난화 때문에 덥기 때문에 시스템 에어컨을 하는 게 추세이긴 합니다. 물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것은 이제 사제를 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에어컨하고 그리고 주방 패키지, 가구 패키지를 하게 된다면 일부 분양가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전체 옵션이 이제 추가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B1 블럭에 218세대가 분양을 하고 B2 블럭에 545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 타입의 드레스룸 치고는 그렇게 크게 빠진 드레스룸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팬트리, 이 파우더룸 공간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 옵션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방 같은 경우에 작은 방과 이제 작은 방 침실 1과 2가 있는데 여기에도 붙박이 장을 넣을 수가 있고, 팬트리 공간이 이제 그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가 있고, 그리고 이 주방 옆에도 팬트리 공간을 이제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단점은 있지만 이제 옵션을 모두 적용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옵션을 이제 구성하게 됐을 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앞서서 평면을 좀 보았는데 보면은 이 우미링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그렇게 우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면을 선택하실 때 가장 좋은 평면을 선택하실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싶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 같은 경우에는 뭐 B1 블럭과 B2 블럭의 동시에 있는 평면이긴 한데 우수한 평면이라고 보여지고, 이제 분양 일정 같은 경우에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틀립니다. B1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에 당첨자 발표를 하고요. B2 블럭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에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B1 블럭에 당첨이 되게 된다면 B2 블럭에 당첨은 이제 적용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제 청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4 B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1 블록에 있는데 216세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84 A타입하고 그렇게 그 평면도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평면이라고 보여지고 이 평면도 좋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평면이기 때문에 이 평면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4C타입의 평면도인데요. B1 블록에 216세대가 이제 분양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평면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빠 보이는 평면은 아닙니다. 이 주변이 좀 깎여가지고 이제 면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면 자체가 나쁘진 않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현관에서 진입을 했을 때 현관 팬트리 공간이 있고 주방에도 이렇게 옵션을 모두 적용했을 때 이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알파룸 공간이 없다는 것이 여기도 단점이긴 하지만 이제 방 3개로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4베이로 구성이 된 환풍이 잘 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평면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B1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타입, B타입, C타입이 모두 나쁘지 않은 평면이라고 제가 봤을 땐 보여집니다. B2 블록의 평면도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60세대가 있는 84 B타입 평면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육안상으로 이제 파악이 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장점으로 이제 딱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이 있다는 부분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거실에서. 그리고 이 탑상형의 구조인 것 같은데도 드레스룸이 그렇게 나쁘게 작게 빠져 있지 않다는 부분은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이 탑상형 같은 경우에 이 통풍의 효과가, 환풍의 효과가 굉장히 단점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평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도 얼마 없지만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화성에 있는 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B2 블록은 좀 스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84 C타입 같은 경우도 B2 블럭에 45세대가 있는데 이 분양 물량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측면창과 거실에 전면창이 있어서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확연하게 눈에 띄는 부분은 이쪽에 환풍이 가능하도록 창이 있습니다. 이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탑상형이지만은 거실에 창을 열어놨을 때 환풍이 잘 될 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탑상형의 구조이지만 평면 자체는 잘 뽑아진 평면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주방 같은 경우에도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보여지지만 보편적으로 A타입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B타입과 C타입의 구조 자체는 그렇게 좋은 평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대도 작기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평면을 좀 피하셔서 청약을 넣으시는 게 좋을 거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거주자 1년 이상 30%,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 60%, 수도권 50%이기 때문에 화성시에 꼭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고, 경쟁 같은 경우에 이제 핵심적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심적인 지역의 경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을 유지해야 되고요.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지만 가점제의 물량이 75%, 그리고 추첨제가 25%의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300세대의 물량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A블럭과 1블럭과 2블럭이 같이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추첨제 물량도 있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청약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지역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미리 납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일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이 4월 26일, 그리고 4월 27일에 1순위 청약이 있고요. 그리고 4월 28일에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이 B1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있고요. 5월 6일이 B2 블록의 당첨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청약이 가능합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하다면 이제 하나의 단지에만 청약 신청을 해야 되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양 가격을 본다면 분양 가격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84 타입이 이제 3억대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인근 단지가 전세가가 3억 2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3억 5천만 원까지 전세 물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전세 가격 대비 그 분양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 조금 개별 품목들을 넣게 된다면 분양 가격이 이제 4억대로 넘어가게 되죠. 하지만은 분양가 자체를 놓고 본다면 이제 분양 가격이 그렇게 높게 책정되지는 않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되고, 추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일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추후 후에 깨끗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은 가격 자체가 큰 폭으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일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실거주 여건이 강한 분들한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분양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신축 아파트의 포베이 아파트, 그리고 대단지의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B1 블록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고, B2 블록 같은 경우에는 5월 6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에 B1 블록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물량이 괜찮았습니다. 평면이 우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배치도를 보신 다음에 원하시는 것들을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2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84B 타입이나 세대수도 작고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이 별로 평면 구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 물량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B2 블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많은 이 84A 타입에 무조건 청약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이제 여기에서 먼저 청약을 할 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꼭 당첨이 돼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84C 타입이 조금 평형대가 조금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 구성이 좋습니다. 좋지만은 만약에 꼭 당첨이 되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84C 타입하고 84A 타입을 청약 신청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84A나 84B 타입 같은 경우에도 뭐 청약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집 마련을 하기에 입지적으로 조금 위치는 좀 떨어지지만 지금 분양 가격이 너무나 비싸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든 시점에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 물량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입지적인 측면이 너무나 우수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이 집이 누군가한테는 최고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린다고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이 유튜버가 이 물량을 추천하지 않으니까 나는 청약 신청하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물량이 나한테 맞는 저가점의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 화성에서 내가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면 이런 저렴한 물량을 가지고 4억이 되지 않는 이런 가격에 84 타입의 분양 타입이 좋은, 평면 구성이 좋은 곳에 내 집 마련할 수도 있겠구나, 역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3억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평면도라든가 주변의 위치를 직접 가보시기 바랍니다.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분양 물량들은 반드시 입지가 어떤지 현장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청약 전략들을 짜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